안녕하세요. 이번엔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불광역 주변과 연신내역 주변 한 바퀴를 걷고 왔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불광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불광역 2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메가커피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하철역 출구에서 이렇게 가까운 가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원래는 네파 등산복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나가고 이제는 3층 건물 전체가 메가커피로 운영되고 있네요. 사거리를 건너면 오늘의 첫 번째 행선지인 서울혁신파크가 나옵니다. 혁신파크 입구까지 가는 동안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부권 코엑스급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거란 계획이 발표되고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종료하면서 입주해 있던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을 퇴거하면서 갈등이 생겼는데요. 그동안 낙후돼 있던 서울 서부권이 드디어 발전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서울혁신파크에서 일을 해왔던 분들은 일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리고 산책 겸 여길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쉬운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나갔다고 하는데 입구 쪽에 있는 카페는 아직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카페를 들러서 인기 메뉴인 쑥라떼를 한 잔 마셨는데 제로 웨이스트 카페라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줍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는데 보증금은 없었고 그냥 다 마시면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쑥라떼를 마시면서 서울혁신파크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음료가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2019년에 개원한 서울기록원도 혁신파크 안에 있었고요. 서울혁신파크 운영은 종료됐지만 다음 달부터 세무서와 지구대가 들어와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혁신파크를 나와서 불광역 쪽으로 다시 걸어갔고요. 먹자골목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불광동 먹자골목은 주로 저녁 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낮 시간은 다소 휑한 느낌이었고 횟집 같은 곳에서는 등산객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먹자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니까 주택가가 있는데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라 다세대 건물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었고요. 초역세권이라 좋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저녁 때 먹자골목의 소음 같은 것도 잘 들리긴 할 것 같습니다. 불광 먹자골목을 나와 독바위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평구는 지금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들은 진작에 개발돼서 아파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국민주택단지에서 현대 홈타운 아파트로, 그리고 이재민촌에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불광 5구역도 도로 사정이 좋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불광동 안에서는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불광 5구역 바로 위에 독바위역 주변으로도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여기는 6호선 독바위역과 가까워서 6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이미 한번 빌라로 바뀌어 있었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택지개발식으로 지어진 건지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동안 개발이 상대적으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보면 생각보다 좀 쾌적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다시 불광 5구역 얘기로 돌아와서 이쪽을 한 바퀴 걸었는데 여긴 아직 60년대에 지어진 주택들의 모습도 많진 않지만 볼 수 있었고요. 2005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개발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나긴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후 요양병원도 보였는데 여기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유치원 건물이 요양병원으로 바뀐 곳인데 이 동네는 이제 유치원생보다 어르신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쭉 내려오면 불광역과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통일로가 바로 나와서 교통편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네요. 이제 연신내 방향으로 조금 걷다 보면 청년 안심주택인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아파트가 나오고요. 여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경기 서북부를 오가는 시외버스 터미널이었는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발전으로 시외버스 수요가 점차 사라지면서 아파트로 다시 태어났네요. 여기가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수영장까지 있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주택은 공실이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 일반 분양했던 상가들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불광역과 거리가 조금은 있고 상가가 100개나 된 데서 자체 수요 대비해서 너무 상가가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임대료가 싸면 장사해볼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분양받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불광동 성당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인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성당입니다. 뾰족한 수직 기둥으로 나 있는데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노아의 방주의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불광동 성당은 경남 마산의 양덕성당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경동교회와 함께 김수근 건축가의 3대 종교 건축물로 꼽히고 한국 100대 건축물에 속한다고 해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부까지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길로 쭉 가다 보면 대조 1구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착공까지 했다가 집행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반 분양을 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까지 미뤄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반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일반 분양가를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분양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대조 1구역을 거쳐 구산역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는 먹자골목이 있는 불광역 주변과 달리 일반 신도시 같은 데서 볼 법한 상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원들도 많은데 연신내 불광을 포함해 은평 뉴타운에서도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꽤 크다고 하네요. 여기를 들른 김에 구산동에서 유명한 구산동 도서관 마을도 들렀는데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여기도 독특한 게 연립주택 3동을 연결해 리모델링해서 기존의 마을 풍경도 살려내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주민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있는 만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과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이날은 휴관이라서 내부 공간은 못 들어가 보고 외부만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연신내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요. 가련 1구역을 들렀는데 여기도 이제 이주가 마무리됐고 철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늘 다녀온 곳들 중에 위치가 좀 아쉽지만 대단지라는 점, 연신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아직 교회 쪽은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도 교회에서 보상 문제로 조합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학령인구 감소로 예정대로 초등학교가 지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서 여러모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갔는데 공중전화 부스가 새로 바뀐 건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연신내역은 등산객들부터 각종 모임 등으로 나온 분들이 많아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왕 카스테라 집이 있대서 한번 사왔고요.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요즘 대왕 카스테라 집이 많이 없어서 보이면 웬만하면 하나씩 사 먹게 됩니다. 그리고 로또를 사려는 대기줄이 상당히 긴데요. 여기가 연신내에서 가장 유명한 로또 명당이라고 하네요. 1등이 총 9번 나왔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신내역 GTX-A도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공사가 다 완성되면 과연 획기적인 교통혁명이 될지 아니면 지금 동탄수서 구간처럼 굉장히 조용한 구간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지금도 연신내역에서 경복궁역까지 13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올해 말에 개통하는 운정 서울역 구간은
연신내보단 더 먼 일산이나 파주 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광역부터 연신내역까지 한 바퀴 걸어봤고요. 서울에서 가장 변화의 바람이 늦은 곳 중 한 곳이지만 도시의 세련된 모습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동네인 게 장점이라서 여유가 느껴져서 상당히 좋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불광역부터 연신내까지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